금방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녀가 결혼한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선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매년 그 고시 공부를 계속 하는데 여인이 이제 벌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선비 중에서 평생 과거 시험 준비만 하고 집안 가정은 돌보지 않는데 부인이 장사나 품팔이 해서 근근히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뭐 그런 식으로 고시 공부를 계속 평생 하고 부인이 벌어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일단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변형된 뭔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한 그 뒷바라지. 그게 활동의 주체를 위한 내조인가 아닌가. 우리 허생전에 나온 거, 허생전. 응? 허생전에 나올 거야. 우리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지. 허생전은 마누라가 지지를 못하는데도 책만 읽어. 이제 책만 읽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지. 책을 읽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오냐고. 근데 허생전은, 허생원은 그에 따른 자기 생각이 있어갖고 그렇게 책만 읽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세상을 크게 봐서 큰 뜻을 이룬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무지 많았어요. 고시 공부를 하는 자기 남친, 지금은 남친이라 할 수 있고, 동거를 하다가 고시에 당첨되니까 배신하는 배신의 아이콘도 참 많았다. 그 희생양이 되는 이들이 누구야? 잘 있고 잘 살고 잘 배운 이들이 아니에요. 공순이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구로공단이 있었고, 그때는 뭐 서울 골목골목마다 미식공장이 많았어요. 배우지 못한 이들이 어디로 내몰리냐면 공장으로 내몰리는 것이고, 그때의 그 멋스러움은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 굶어가면서 책 한 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못 배웠던 것, 그리고 그런 공장에 다녔던 이들이 어떻게 대학생을 알면, 그때는 순수가 통했던 그 시절이에요. 뭐 그때 뭐 가정으로서의 자기 뭐 동생들 밑바라지 해주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자기.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가 고시를 공부를 하니까 지 벌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주는 것이죠. 아련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무엇이 잘됐다, 무엇이 잘못됐다 여기서는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그건 한가지로 고시 공부가 되었고 고시에 합격됐으니 그에 걸맞는 여자들이 따는 건 당연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고, 대부분 여인들은 거기에 눈물을 닦았죠.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이들은 집안이 잘 살면 고시하고 밀어준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단 고시에 매달리면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집안이 살면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또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이들이 무룡은 잠룡이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있는 잠룡은 꺼내놨다 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딸겠어요? 뭐를 딸겠어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못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구수 십수해갖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다면 연애를 할 줄 알겠어요? 무엇을 할 줄 알겠어요? 세상을 볼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시가 그리도 사람을 바보 만들기 딱 좋아요. 책만 읽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집안이 아닌 그 진짜 사랑하는 여인이 그랬다. 그건 눈물 나는 것이죠. 아마 요새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가치적 철학이 바로 섰다라면 높이 사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게 있어요. 내가 비로소 나의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그 기운에 걸맞는 인연들과 만나 살아요. 내가 고시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오르기 전까지다. 나를 위해 살아왔고 그 밑에 있는 인연들을 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명패를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고 그보다 높은 인연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인연들을 맞이하며 살아가기 위해 고시에 합격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고시에 합격된 이유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에 따른 인연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과연 이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헌신을 다했던 그 부인을 물론 사랑해 줘야 하겠지만 그 높은 차원의 기운이 다른 이들과 중상층의 그 기운을 가진 이들과 숱한 만남과 만남 속에 관계와 관계 속에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또 그 높은 차원에 올라선 그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도 또 남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올라가기 전까지는 동급이라 같이 했었고 이보다 높은 인연이 안 찾아왔는데 딱 올라서 그 동급에 올라오다 보면 그 이상의 인연들과 만나 갖고 교류하고 관계와 관계에서 소통을 해나가는 차원. 얼마만큼 자기를 갖추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행을 또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문제도 많이 따라요. 그래서 고시생을 사랑을 해서 그를 합격시켜 놨다면 합격시켜 놓은 이도 그에 따른 자기의 그 격이 상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부귀도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무게는 틀려요. 내가 성공이라는 자리에 오를 때까지의 나, 이건 고시 공부하는 좀 별개의 차원으로 더 봅시다. 성공이라는 내 근기에 맞는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섰을 때까지 노력하는 과정과 성공해서 내 간판을 걸어놓으면 그에 따른 기운들이 찾아와 그들과 교류하는 그 입장의 차원을 누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품이야. 인간만이 이해해. 이해는 품성이. 그 품성을 갖지 못하면 나는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벌써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와 올라서기 전은 인연을 맞이를 하는 삶의 차원이 틀리는데 어떡하겠느냐는 얘기죠. 그게 운용의 주체의 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운용의 주체는 품이라 한 것이고 활동의 주체는 폭이라 한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그만한 품성, 치마의 품성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치마와 바지는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라. 치마는 품이요, 바지는 폭이다. 이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